2026년 미국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요,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혜택을 받는가입니다. 바로 2026년 미국 정치 경제의 큰 그림이죠. 이제 논쟁의 중심은 이민, 복지, 세금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둘러싼 전면전이다. 생명보험 세일즈, 이제 한계라고 느껴지지 않는지요? 고객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줄 솔루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15년간 법률, 세무, 자산관리, 원스톱 솔루션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모두 갖춘 JCN 컴퍼니가 산호세에서 함께 성장할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멤버들을 찾습니다. 은퇴 설계에서부터 절세, 투자에 이르기까지 단독 플레이가 아닌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는 원스톱 솔루션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 화요일 오후 3시 산호세입니다. 제너럴리스트 금융 전문가로서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선착순 마감되니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호세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현장을 뜯어보면요, 세 갈등 축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냐 서민이냐, 두 번째는 시민,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이민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세율의 두터운 복지주들과 저세율의 친기업주들 간의 갈등인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축을 이해하면요, 최근 발생했던 미네소타의 어떤 이 소말리아 복지 스캔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 논쟁, 그리고 이민자들이 복지, 세제, 축소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이요, 부자와 서민일 텐데요. 바로 뭐냐? 캘리포니아 부유세 폭탄이 뉴스로 나왔죠.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떼어가는 부유세, 웰스텍스 주민 발의가요, 2025년 12월 공식적으로 타이틀과 요약문 승인을 받으면서요, 2026년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간단히는 예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면요 5천만 불, 그리고 200억 달러 이상이면 10억 불을 내야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기준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거주 여부입니다. 이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요, 공공의료, 또 정신건강, 또 무상교육, 홈리스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진영의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과 벤처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떠나지 텍사스, 플로리다와 같은 그런 기업 친화적인, 그리고 스테이트 텍스도 없는 그런 주로 정말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서요, 공개적으로 주 탈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갈등에서의 메시지는 단순하죠. 진보 진영이랄까요? 또는 서민 진영이라고 한다면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이후에 부익부 빈익빈은 더 극단적으로 갈리다 보니 부자에게서 더 거둬서요, 서민 복지를 두텁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인 거고요. 반면 부자 또는 친시장 진영이라면 기업가와 자본가를 불편하게 하고 벌 주면 일자리와 혁신도 함께 떠난다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즉 부유세는요, 단순한 세법의 논쟁이 아니라 부자가 얼마나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미국 사회의 어떤 가치 충돌이자 다른 주로의 자본, 인재 이동을 촉발하는 방아쇠다라고 하겠죠. 자, 두 번째 축은요, 미국 시민이냐 이민자냐입니다. 복지 또는 세제 혜택의 재편일 텐데요. 두 번째 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경 단속과 추방 집행만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 미국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도요, 복지, 세제 혜택의 설계 자체가 시민 그리고 영주권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재무부와 국세청이요, 최근 뉴스였었어요. 11월이었었나요? 환급성 세공제라고 합니다. Refundable Tax Credit인데요. 이와 같은 이 현금성 혜택에 대해서요, 자격 요건, 신분 요건을 강화하고요,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는 물론 또 일부의 합법 체류자들까지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민 정책을 다룬 분석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작년 이른바 OBB 액트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국경과 어떤 추방 예산을 증액한 것과 함께 의료, 영양, 세제 혜택을요, 시민, 영주권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요, 합법 이민자들조차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걸 정치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세금은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합법 영주권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 복지, 세제 혜택에 다른 이민자들이 몰려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요. 진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민자도 세금 내고 일을 한다.
복지와 세제에 있어서 이민자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2등 시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반발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복지, 세제 혜택을 둘러싼 전쟁의 질문은 이민자도 시민권자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누려야 하는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익 우선의 논리로 제한해야 하는가로 요약된다고 하겠죠. 세 번째 축은요, 이제 고세율 복지주와 저세율 친사업주 간의 어떤 전면전이라고 하겠죠. 고세율 복지 강화주라고 한다면 뭐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런 주일 것이고요. 텍사스, 플로리다와 같은 주들은 반대겠죠. 저세율 친기업주라고 할 텐데 이 두 가지의 주들의 전면전 이라고 하겠죠.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논쟁은요, 단순히 어떤 주 세법 이슈를 넘어서요, 어떤 모델이 미국의 미래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진다라고 하겠죠.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주들은요, 높은 소득세, 재산세를 유지하면서 의료, 교육, 환경,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 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뭐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와 같은 소득세가 없거나 낮고 규제가 적은 대신 복지가 상대적으로 얇은 어떤 저세율 친시장 모델을 앞세우는 그런 주들은요, 이러한 모델을 앞세워서요, 기업과 고소득층을 이제 유치하고 유인해 왔다라는 거죠. 부유세와 그리고 이민복지 세제 재편이 겹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뭐냐? 부유층은 고세율 복지주에서 탈출해서 저세율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이민자, 서민층은요, 복지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여전히 복지주에서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부유세와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주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빠져가고 복지 수요층만 남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요, 캘리포니아 부유세가 실제 통과되든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요, 수정, 후퇴 또는 뭐 폐지되든 간에 어떤 주 모델 간의 경쟁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했던 이 미네소타 소말리아 복지 스캔들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미네소타 주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국의 어떤 정치 프레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네소타에서는요, 작년 말이었죠. 소말리아계 비영리 복지기관들이 아동 급식, 뭐 보육, 주택 지원 이와 같은 아동 서비스들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복지 자금을 청구했는데 이게 허위 또는 횡령했다는 그런 혐의로 이제 연방주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미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알려지자 보수 진영에서는 소수자 커뮤니티 그리고 이민자들을 명분으로 복지가 남용되고 또한 사기화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요, 전국적인 복지 사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민자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화답하듯이요, 이 미네소타주의 아동 보육 및 관련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방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주 전체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수감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또 정치 프레임이 단순해지는 거잖아요. 이민자, 소수자, 비영리는 세금을 과다하게 가져가는 그런 집단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에 반해 또는 실제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사기 또는 오류 이런 것들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또 이건 과장된 보수 진영의 정치 공격이다라는 그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민 관점에서 한번 이 세 가지 축을 또 묶어보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우선 국경 통제, 추방 집행 더 강해지고 있고요. 동시에 복지, 세제 혜택은 또 시민 영주권자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입국이라던가 체류라던가 영주권 취득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또 세금을 내더라도 복지,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힘든 또 이중 부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캘리포니아 부유세 논란까지 겹치면 부유한 이민자들은 부유세 부담, 그리고 이에 대해 또 미국 영주권 시민권 프리미엄 이걸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저울질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지 않은 서민 이민자들은 복지가 축소되는 그런 부담, 그리고 그에 대해 또 이민 규제 강화라는 그런 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맞물려서 2026년에 어떤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텐데요. 공화당은 이민자들에게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다. 국경 통제, 또 복지 사기, 단속,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 강화 또한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 복지의 삭감과 또 이민자를 배제하는 것, 그리고 부유세의 논쟁이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극화된 메시지 속에서 이제 2026년 중간 선거 그리고 이후 선거가 치러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민, 복지, 조세가 곧 선거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들을 한 번에 묶어보면요. 2026년 미국을 관통하는 질문은 단순하다라는 거죠. 이 나라에서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뉴스들, 스캔들을 보면요. 첫 번째 미네소타 복지 스캔들이요. 세금이 어디로 샜는가라는 걸 묻고요. 복지제도의 구멍, 이민 커뮤니티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키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부유세 논쟁은요. 부자에게 얼마까지 거둘 수 있는가를 두고 부자 대 서민 구조, 자본 대 복지의 정면 충돌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민자들의 복지, 그리고 혜택, 또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축소 조치들은요. 세금을 내지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면서 시민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이민자냐, 이러한 갈등을 제도 안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주 모델에 있어서 전쟁,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와 같은 고세율 복지주, 그리고 텍사스와 같은 저세율 친사업 사업주가 각자 다른 해결책을 들고 어떤 나라가 더 살기 좋은가를 경쟁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하는 정치 지형이 이 모든 정책을 제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역풍 속에서 다시 과거로 되돌릴 것인지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에서 정상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개별 뉴스가 아니라 2026년 미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구조와 방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